네, 올해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시작된 가운데 저출생 영향으로 입학생 수가 40만 명도 안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갈수록 비어가는 학교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지웅 한국교총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숫자로만 봐서는 좀 체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우선 제가 이제 한 13, 14년 전에 초임 냈을 때가 예. 제가 있는 지역이 뭐 1000명이 초등학생이 안 된다. 그리고 작은 학교의 전교생이 40명이 무너지는 거를 되게 두려워했었거든요. 예. 그게 한 6, 7년 전부터 이제 그게 30명대. 지금은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 20명 무너지거나 10명까지 무너지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40만 명, 30만 명 이렇게 줄어드는 것들이 네. 어느 정도 지금 되게 무서울 정도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체감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예. 서울만 따져봐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불과 이제 2년 만에 7만 명대에서 지금 5만 명대로 크게 줄었는데 좀 더 좀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한 반에 뭐 몇 명 그리고 몇 학급이 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워낙 그 평균으로만 따지게 되면은 네. 뭐 한 반에 몇 명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게 학교마다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렇습니까? 네, 초등학교는 특히 의무 교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역이라든지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 과밀은 너무 과밀이 되고요. 네, 뭐 열학급이 넘는 이런 식의 과밀 학급이나 과밀 학교도 있지만 지금 이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들은 예를 들면 1명, 2명인 학급인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방의 경우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방일수록 더 그 양극화가 심합니다. 예. 과밀 지역은 과밀이 되고 숫자가 적은 지역은 예를 들면 한 5명, 6명까지는 아이를 보내다가 특정 인구 혹은 특정 학급 수의 그 학생들이 줄어들수록 예.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서울보다도 지역이 그런 양극화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 글쎄요, 뭐 교내 분위기나 교사가 좀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관계의 고착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계 고착화. 네. 어떤 거냐면은 그 반이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다툼이 있거나 학급에 문제 상황들이 있을 때면은 내년도에는 아이들이 교체가 되게 되는데 작은 한 학급만 있는 경우는 그게 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같은 경우엔 교감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교감 말고 문제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이 쭉 올라가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그 관계의 고착화. 예를 들면 그게 성적일 수도 있고요. 예. 혹은 뭐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인 태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도 그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교사와의 교감을 더 친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선 교사들의 성향의 차이도 분명히 있겠죠. MBTI에 있는 것처럼 교감의 기회는 많이 있지만 숫자가 적을수록 작은 학교일수록 학교나 교사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앞에 말한 대로 교감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문제 상황이 터졌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작은 학교도 빈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무조건 숫자가 적다고 교감이 잘 되고 아이들을 예를 들면 통제하기 쉽다 이런 것들은 현실상으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부정적인 면이 많다라고 긍정, 보시는- 부정이 둘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불과 2년 뒤인 2026년에는 입학생 수가 더 줄어들어서 30만 명대도 깨질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추세가 좀 가팔라진다라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유의미하게 학생 수가 좀 늘었다라고 느낄 때가 예. 황금돼지띠 해였거든요. 예. 그게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이제 저학년 아이들입니다. 지금 왜 이 가팔라짐을 느끼냐면 졸업생들은 많은데 5, 6학년들은 많은데 대부분 학교들이 예. 1학년이 없거나 적는 상황을 굉장히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느끼냐면 우리 학교 신입생이 없어 고민해서 우리 지역, 특히 시, 군에서 군 단위들은 입학생이 몇 명, 100명 단위, 몇백 명 단위밖에 안 되는 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5, 6학년이 훨씬 더 많고 맞습니다. 1, 2학년은 그것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네, 숫자가 훨씬 입학을 하고 적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제 서울에서도 신입생이 없어서
폐교하는 학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네, 저도 이제 서울 선생님들과 얘기하다가 되게 놀랐던 건데 이제 네. 구도심이나 한 개 학교가 아니라 몇 개 학교가 폐교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의 문제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학생 수가 비교적 많은 지역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이라고 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이군요. 네. 예. 자, 그런가 하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대입 수시 모집에서 선발 인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교대의 비율이 높습니다. 글쎄 뭐 한때는 교대 경쟁률이 뭐 워낙 좀 치열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몇 개 대학 교육 저도 이제 기사를 봤기 때문에 예. 특히 100명 넘게 미달이 되는 것들을 봤고 지금 입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나 교대에서 이미 체감을 하고 있던 건 1학년, 2학년 특히 그 코로나 시기 때 휴학하거나 자퇴하는 학생의 비율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도 올해 1학년들이 굉장히 자퇴와 그 휴학의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의 교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런 문제점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 교대 그게 이제 결국에는 입학 미달까지 나오는 사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교권 침해 논란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교권과 복지와 그다음에 임용고시의 경쟁률 세 개가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해서 교육 예산을 떼어내서 이 부분을 이제 저출산 대책에 활용을 해야 한다.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 이유에서인데 글쎄 실효성이 좀 있다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제가 그 찬반에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읽어봤는데 예.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공교육과 학교의 정상화나 여러 질을 높이는 방법이지. 예. 뭐 물 한 네. 잔 드시고 네.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요. 네. 교육 예산을 뗀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학교 너네 학생 수가 적은데 저출산을 해결하면 학생 수가 많아질 거잖아는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현재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걸 보고 믿음이 생겨서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일조할 수 있는 건데 교육 예산을 떼서 출산율에 넣는다는 것은 도리어 그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이라면 예. 교육 예산을 도리어 늘려서 그러한 공교육과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에 믿음과 그리고 그런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게 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출산율에 관련된 걸까요? 예. 예전에 이제 한 영화에서 그게 벌써 한 20년 전 영화인데 한 아이를 키우는데 2억에서 3억이 든다는 영화 대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거는 턱도 없거든요.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와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여건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 일부분이 교육인 거지. 네, 교육이 그 출산율을 해결하는 데에 가장 큰 이유라고 보긴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봤고요. 자, 그럼 학력 인구 절벽 본격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국가교육위원회를 하면서 예. 그 교사 말고 다른 직군들의 분들과 혹은 학부모님, 사교육 관계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엔 아이들을 키우는데 인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인성 말고 지금 미래 교육도 준비해야 하고 기초학력도 준비해야 하고 이런 학교 현장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학력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학교는 예전에 부모님들이라든지 아는 것처럼 수업만 하지 않습니다. 법으로도 수업 활동과 교육 활동이 다르게 되어 있고 그 교육 활동에 대한 재원과 지원 그리고 예를 들면은 단순한 학생 수로 교원을 수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육적인 부분의 그 질을 높이게 된다면 네. 내가 아이들을 보낼 수 있고 우스갯소리로 제 아이는 커서 대학교 등록금을 안 낸다라는 우스갯소리도 하거든요. 그런 믿음들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만 단기적인 것, 장기적인 거를 다 돼야만 출산이 되고 학령 인구가 길게 봤을 때 그 차분해질 수 있는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난민이라든지 여러 학교에서 학생 수의 이제 유동
적인 부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용하는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교사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교사 이제 교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교사와 관리자를 해서 예. 교원의 복지가 전체적으로 개선이 돼야 하는 건 당연한 세련되고 훨씬 더 업무와 수업의 준비는 많아지고 있는데 예. 계속 학생 수에 따른 비교급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적인 차원과 수급 문제는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지웅 한국교총 청년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